네, 금수저를 부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금맥을 직접 캐러 나서실 텐데요. 세상 모든 재테크 비법 공개하겠습니다. 권도영의 돈을 잡아라 시간입니다. 네, 월급으로 태산은 못 만들어도 이 두꺼비집 만들어보는 시간이죠. 이렇게 돈을 잘 쓰고 잘 모으고 잘 불리는 법까지 알려주실 한국은퇴설계연구소의 권도영 대표님 오셨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대표님 2주 만에 봬요. 그러게요. 네. 네, 2주 긴 연휴 기간에 다시 살이 붙은 것 같아서 다소 부담스럽습니다만 네. 오늘은 더 좋은 내용으로 컨텐츠가 중요한 거니까요. 좋은 네, 내용으로 그렇죠.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희 이제 지난 시간에는 저축의 종류에 대해서 네. 알아봤는데 네. 이번 시간 어떤 주제 준비해 오셨나요? 오늘은 부채 기술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빚. 그렇습니다. 돈을 잘 쓰고 잘 모으고 잘 불리는 것도 중요한데요. 거기에 부채도 우리가 잘 관리하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사회 초년생인 경우에는 아예 부채를 안 갖겠다고 마음을 먹는 게 중요하고요. 이미 사회생활을 시작해서 서서히 부채가 생긴 분들은 내가 직장 생활을 그만두기 전까지는 이 모든 부채를 다 끝내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부채 관리의 기술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사회인들이라면 보통 부채는 누구나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부채와 함께 살아가잖아요, 보통은. 그래가지고 이 부채를 관리하는 기술,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궁금해요. 그렇죠. 예를 들어 뭐 고정소득이 없어지는 은퇴 후의 삶에도 네. 계속적으로 부채가 존재한다면 상당히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부채 관리의 기술은 재무 설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본인의 자산과 부채의 규모, 그리고 대출 금리, 상환 기간 등을 또 면밀히 알아보고 우리가 부채를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기술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뭐 대학도 그렇고 정말 뭐 결혼 또 자녀가 생기면 책임감이 느는 만큼 네. 부채도 늘어날 수 없는 우리의 동반자가 될 텐데 네. 어떤 부분을 좀 먼저 주요하게 좀 짚어볼까요? 예를 들어 이제 직장 생활 시작하면서부터 네. 부채가 시작되는 경우도 있고요. 게다가 이제 결혼과 출산, 양육, 교육비 같은 거 이제 들어가면서 그다음에 또 내 집 하나는 가져야 된다는 맞아요. 의무감에 그쵸. 이제 주택 대출금 같은 것들이 생기는 것이니까 맞아요. 부채는 동반자다 말씀하신 대로 그럼 네.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앞만 보고 그렇게 계속 살아가다 보면 50대가 되고 또 은퇴할 때가 되죠. 네. 그때 이제 수입이 없어지는 상황에 빚을 다 못 갚고 은퇴를 하게 돼서 한 50년 정도를 살아가야 된다. 그러면 상당히 좀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빚을 모두 갚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최대한 지금부터 줄이시고요. 우선순위를 두시고 서서히 지금부터 이제 기술에 들어가야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저희가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얘기를 나눴었는데 요즘은 금리가 정말 낮아지면서 네. 빚을 내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습니다. 맞아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대표님? 아니 뭐 좋을 수도 있는데 네. 저는 뭐 절대 반대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어, 우리는 근데 돈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맞아요. 예를 들어 어느 가게 단골 가게를 갔다가 제가 경험한 게 있는데 자주 오다 보니까 로또를 이렇게 선물로 주시더라고요. 오, 그런 게 받으면 기분이 어떠실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아요. 좋죠. 네. 왜냐하면 발표되기 전까지는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맞아요. 이게 된다. 그럼 월요일날 출근 안 하겠다. 뭐 이번 이런 마음을 주는 갖고 내가 주인공인가 보다. 그렇죠. 이번 주는 내 차례다. 네.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빚도 갚고 그다음에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다 상환하고 그다음에 다음 주 월요일 날은 기분 좋게 출근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 네. 그쵸. 참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죠. 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긍정적으로 사는 것 좋지만 빚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부분이 있으면 안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주식이 오른다고 생각하고요. 대출을 받아서 투자를 했다. 네. 그러면 어느 기간에는 올라야 되는 기간이 정해져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부채는 한번 발생하게 되면 반드시 상환 기간이라는 게 정해져 있어요. 맞아요. 그럼 그 상환 기간까지 내가 원하는 수익률만큼 올라와 줘야 되는데 그러지 않을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럴 때는 상당히 문제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내가 수익률이 오를 때까지도 한없이 부채 상환 기간을 기다려주는 금융기관은 없습니다. 언젠가는
돈을 갚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 갚는 데까지 만약에 수익률이 올라가지 않았을 때를 생각한다면 부채를 통해서 투자를 한다는 건 상당히 위험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부채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지 짚어볼 텐데 어떤 부분부터 좀 관리를 해야 될까요? 일단은 부채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규모를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빚을 지다가 이제는 거기에 무뎌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소비 지출도 첫째 시간부터 꾸준히 해온 이야기지만 지출도 이렇게 그 잔잔바리, 잡지출 이렇게 흘러나가는 지출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네. 어디에 썼는지 모르고 쓰는 것처럼 맞아요. 마찬가지로 이 부채도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쓰다 보면은 여러 군데서 빚을 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특히 마이너스 통장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빚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걸 또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내 맞아요. 통장인 줄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것도 빚이고 분명히 이자가 들어간다는 사실. 금융기관에 내가 그만큼 비용을 줘야 된다는 뜻이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채에 대해서는 규모를 파악하는 게 좋다. 그리고 금융부채와 비금융부채를 좀 나눠서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금융부채는 이제 금융권의 부채인 걸 알겠고 네. 비금융권의 부채라고 하면 약간 안 좋은 더 금리가 너무 높은 부채들. 아니 엄마한테 빌린 돈. 그건 왜요? 좋지 않나요? 이자가 0%일 텐데. 그러니까 엄마는 어떻게 살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엄마 금융기관 아닌데 예를 들어 이게 친구한테 빌린 돈 이게 버릇이 되거든요. 우리가 이제 버르장머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빚도 계속 꾸다 보면 네. 계속 네. 꿔요. 그리고 맞아요. 엄마 돈은 내 돈이고 내 돈은 내 돈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더 넓게 생각해 보면 어머니의 아버지의 인생도 길어진 거예요. 그 길어진 인생만큼의 내가 계속 엄마 조금만 더 줘, 조금만 더 줘 하다가는 엄마의 인생도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잘 안 갚게 돼요. 이게 한 번. 당연히 안 갚죠. 엄마 돈은 내 돈이니까. 어. 그런 의식들이 이제 비금융 부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네. 이런 것들 중요해됩니다. 그런 버릇이 어디까지 가냐? 친구들한테 10,000원, 20,000원씩 빌리는 거. 이런 것들도 이렇게 버릇이 되면 인간관계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네. 나만 모르지 애들끼리는 다 얘기하고 있거든요. 제 돈 갖고 모른 척한다. 이런 것들 아주 심각한 부분이니까 부채는 처음부터 시작하지 않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혼하신 분들은 또 결혼하신 대로 또 이렇게 부부간에 이런 관계 속에서 네 돈은 네 돈이고 네 돈은 내 돈이고 내 돈은 내 돈이다. 뭐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네. 그것도 이제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 제가 꼭 짚어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와. 부부간에도 이게 각자의 돈이 확실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철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한번 볼게요. 네. 지금 여성이 남성보다 인구 구조가 많아요. 인구 구조상 한 10만 명 정도 여성이 좀 더 많습니다. 네. 그런데 잘 생각해 볼게요. 그 여성이 많은 게 아니에요. 남자랑 여자랑 태어나는 성비가 월등히 남자가 많았을 때가 있었어요. 네. 과거에는 그쵸, 맞죠? 과거에 근데 그랬죠. 지금 워낙 저출산이고 30만 명 미만으로 신생아가 출산되다 보니까 남자 여자의 성비가 지금 거의 맞아 떨어졌어요. 네네. 그런데 여성이 오래 살까요? 남성이 오래 살까요? 여성이 예, 평균 7년을 더 삽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많아진다는 게 아니라 여성 노인 인구가 많아진다. 할머니가 많아진다는 뜻이죠. 네네. 그런데 대부분의 우리나라 여성들이 뭐 나는 아닐지 몰라도 서너 살 많은 남자랑 결혼해 있는 현실이 지금 대한민국의 결혼 연령대입니다. 그러니까 네. 서너 살 많은 남성이랑 그러면 부부간의 라이프 사이클이 어떻게 되냐? 같이 살다가 남성이 사망하고 남편이 죽고 여성이 10년 정도 더 살 수 있다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죠. 그러면 남편 사망 후에 10년을 더 사는 여성의 경우에 무조건 남자한테 의존했다가 그리고 빚에 대한 관리나 재무 설계를 같이 뭉뚱그려 하고 의존했다가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도 생각해서라도 우리가 돈 관리는 좀 철저히 하되 재무 설계도 좀 부부가 나눠서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요즘은 워낙 다양한 커플들이 많아서 네. 뭐 연상 연하 다 많잖아요. 물론 그러게요. 그렇죠. 네. 저는 말씀드린 게 평균을 알겠습니다. 평균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배우자 엄마 돈도 부채라는 거 네네. 이렇게 부채 규모를 파악했어요. 그러면 다음 단계 어떤 네, 건가요? 뭐 굳이 이게 맞는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좋은 빚과 그렇지 않은 빚을 좀 구분하는 게 좋겠습니다. 오. 네. 예를 들어 빚으로 투자해가지고 수익률이 굉장히 올라서 빚도 잘 갚을 수 있었고 네. 그리고 투자 수익률도 올랐다. 그럼 굉장히 좋은 빚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반대로 빚을 내도 투자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익이 생기지 않고 상환 기간이 닥쳐서 이제 이것도 저것도 아닌 꼴이 되어버린 경우 이거 나쁜 빚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게 빚이란 것 자체가 워낙 부정적인 인식이 많아서
좋은 빚, 나쁜 빚을 구분하기가 그렇죠. 전 약간 모르겠어요. 그래서 좋은 빚을 네. 좋은 빚이라는 게 쉽지가 않은 부분입니다. 예, 예를 들어 뭐 부동산이나 주식이 오르면 빌린 돈보다 큰 돈을 벌어서 빚을 갚을 수 있으니까 좋은 빚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는데요. 네. 제가 이제 평균적으로 얘기했을 때 이런 커플도 있어요, 저런 커플도 있어요 말씀드리는 것처럼 네. 평균적인 상황에서 아주 특이한 경우 빚을 내서 투자 수익률이 좋은 분들도 있을 수는 있지만 네. 통상적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을 경우가 더 아. 많다라는 거 우리가 좀 깨닫고 네. 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뭐 이런 부분에 이제 그 시세 차익 같은 거는 일시적인 수익이고요. 막 오늘 만약에 내가 산 주식이 막 올랐어요. 근데 그거는 실질적으로 내가 팔아야 현실 수익이 되는 겁니다. 맞아요. 오늘 내 스마트폰에서 이 그래프가 올라갔다고 해서 내가 수익률을 당장 얻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감안하는 게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좋지 않은 빚을 찾았으면 네. 이걸 다 정리를 해야 되는 건가요? 네. 아. 근데 무조건 뭐 큰 빚부터 갚겠다. 네. 또 이렇게 되면 또 곤란하죠. 이게 아. 연초에 또 이렇게 다이어트, 그다음에 저축을 막 무리하게 하겠다고 하는 거나 또 똑같은 경우가 있으니까요. 네. 이것도 이제 기술적이고 체계적으로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자율이 높은 신용카드 현금 서비스 이런 것들은 금액이 좀 작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자율이 높기 때문에 빨리 좀 끝내는 게 좋겠다. 그리고 뭐 대학교 학자금 같은 것들 지금 직장 초년생인 경우에는 아직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약간 이자율이 좀 저렴합니다. 나라에서도 이렇게 제공해주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먼저 갖겠다는 의지보다는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천천히 뒤에 두고요. 이자율이 높은 것부터 좀 이렇게 빨리빨리 갚아나가는 게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빚을 이렇게 갚아 나갈 때 빚의 이자율을 생각해서 갚아 나가라는 그렇죠. 거죠. 규모를 파악하고 이자가 높은 것부터 시작하는 게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대출 규모가 좀 작은 거, 그다음에 네. 상환 기간이 짧은 거, 이자율이 높은 것부터 부채를 상환하는 게 좋은 기술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부채 상환 원칙 또 일명 부채 다이어트 방법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 가장 중요한 건 일단 실천인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 이게 맞아요. 실천을 하려고 하면 참 쉽지가 않아요. 좀 방법을 짚어준다면요? 제가 뭐 부채 규모가 이제 파악되고 그다음에 이자율이 높은 거 낮은 거를 이제 좀 구분할 수 있을 정도만 돼도 부채는 이제 기술적으로 내가 접근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일단 깨닫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부채가 많은 사람이면 많은 사람일수록 이거에 대해서 개념이 점점 사라져요. 무뎌지고. 무뎌지고 엄마 돈 내 돈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속 그렇게 하다 보면 그래서 네. 부채 규모가 파악이 되고 상환 계획이 시작됐다면 효율적인 가계자산 관리를 이제 동반해야 됩니다. 가장 좋은 거는 많이 벌고 적게 쓰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많이 벌기는 힘들어요. 내가 회사에서 정말 많은 공을 세우고 정말 잘 나간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연봉이 2배로 껑충 뛰어오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한정된 소득원이 있기 때문에 그 소득원에 대비한다면 부채 규모를 당연히 줄이는 건 당연하고요. 그다음에 적게 쓰는 거. 그래서 효율적인 가계 자산 관리를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니 사실 많이 벌고 적게 쓰는 거는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이런 약간 방법, 팁 있다면 대표님의 팁이 있을까요? 그러게요. 근데 결국 저도 뭐 다이어트를 하고 그다음에 친구들끼리 이렇게 만나보고 하지만 네. 뭐 늘 다이어트를 하시겠지만 그냥 뻔한 거거든요.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이는 맞아요. 거잖아요. 뻔한 거죠. 우리 가계 자산 관리도 그게 가장 어려워요. 근데 힘들어요. 많이 버는 거 어려운데 적게 쓰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맞아요. 첫째 시간부터 누누이 말씀드리는 그 새어나가는 지출을 좀 잡는 것부터 시작을 하되 네. 이게 이제 씀씀이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제 어려워져요. 그래서 이 씀씀이에 대한 계획을 한번 세워보는 게 어떻겠나 싶습니다. 예를 들어 신용카드가 네. 이게 빚이거든요. 맞아요. 그렇잖아요. 내 맞아. 신용으로 네. 카드 회사에서 빚을 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공짜로 주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당연히 이자를 내고 주는 거죠. 왜 카드 회사 보면 건물 크지 않습니까? 아, 그런 그죠. 사람들이 돈 미리 빌려주고 카드로 결제하게 한 다음에 나중에 빚 갚을 때 이자율을 가지고 하잖아요. 거기에 뭐 현금 서비스도 포함되고 맞아요. 할부할 때 할부 이자율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다 그 금융회사들이 돈을 번다고 생각한다면 그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지금 이자 비용을 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선불 카드 이런 것들 아, 체크 선불 카드 카드. 이런 거 위주로 간다면 빚을 만들어내는데 조금 더 효율적인 팁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또 씀씀이 하는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10만 원짜리 수표를 두 네. 장씩 넣고 다니는 거예요. 바꾸기 굉장히 애매하거든요. 이런 맞아요. 거 굉장히 좋습니다. 아, 현금. 근데 계속 그러다 보면 또 인간관계는 또 멀어질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과. 이런 것들 좀 조심하면서 그렇죠. 좀 바꾸기 어려운데 오늘은 좀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 이런 팁들, 깨알 같은 팁들이니까 한번 깨알 같네요, 활용 진짜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그 하루 쓸 내 용돈을 봉투에 넣어놓고 네. 그것만 쓰겠다라고 의지를 가지고 하루 용돈량을 잡는 것도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요즘 워낙 시국인 만큼 네. 이 카드 소비를 촉진하려고 이런 네. 카드사에서 이제 무이자 할부 이벤트 네. 어제도 문자가 왔더라고요. 몇 개월 해도 무이자다 네. 이렇게. 근데 무이자 할부를 하는 경우에는 이제 좀 카드사에 이자를 안 주는 거잖아요. 그건 네. 좀 좋지 않나요? 근데 카드사 걱정을 하기보다는 내 인생을 먼저 걱정하는 게 좋겠고 네네. 내가 세어나가는 돈을 왜냐하면 제일 걱정하지 말아야 될 게 재벌 걱정하고 연예인 네. 걱정 아니겠습니까? 그쵸. 아, 근데, 그쵸. 저는 그런 걱정하지 말고 내 인생이 더 중요합니다. 네. 예. 카드사는 잘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 인생을 먼저 돌보자. 내가 정말 카드사가 잘 되길 되는 마음으로 계속적으로 신용카드를 긁겠다. 그리고 정말 저 대출회사와 저 은행이 잘 되기 위해서 계속 비싼 이자를 내면서 하겠다. 이타적인 마음으로 물론 좋은 마음일 수 있지만 내 인생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무이자 할부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무이자 할부는 좋은 방법이죠. 괜찮아요? 카드 신용은 좋지만 이게 무이자 할부는 굉장히 좋은데 할부는 이게 뭐냐면 이제 또 무이자 할부기 때문에 네. 또 1+1에 이런 숨겨진 소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더 소비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 언니 2만 원만 더 사시면 이 패키지를 드려요라는 거에 맞아요. 내가 쓰지 않아도 될 2만 원을 더 쓰거나 네. 1+1 때문에 그 +1 때문에 더 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 다 우리가 어쩌면 마케팅에 우리가 좀 그 소용돌이 속에 살고 있다라는 거 깨달으시고 이런 부분들 좀 잘 관리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근데 얘기 듣다 보면 약간 자린고비가 되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 혹시 대표님은 네. 자린고비신가요? 저는 이제 쓸 때 쓰죠. 네. 쓸 때 잘 네. 쓰고 그다음에 사람들 좋아하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큰 돈을 아끼지 마라. 대신에 작은 돈을 좀 아껴라. 잔잔바리. 그런 예. 거구나. 예, 그런 거에 좀 기준을 뒀으면 좋겠어요. 과감하게 또 기부할 때는 기부하는 것도 좋은 거고요. 그다음에 큰 돈이 들어갈 것들 미리 계획 세워서 들어가는 건 좋은 행동입니다. 그런데 생각지 못하고 계속 들어가는 그런 작은 돈들, 작은 지출들 그런 거 잡아야 되고 그런 게 모여서 내가 쓰다 보면 그게 또 부채가 돼요. 왜? 그걸 써야 되니까. 라이프 스타일이 그렇게 굳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맞아. 이런 부분들 좀 참고했으면 좋겠다. 어쩌면 당연한 얘기고 뻔한 말씀입니다만 네. 정말 그렇게 해야지만 우리 인생이 좀 달라질 수 있다. 심지어 제가 첫째 시간에 말씀드린 파이어족 있잖아요. 네네. 예, 미국의 파이어족은 본인의 소비를 어느 정도로 하냐면 수입 대비 70% 이상을 일단 저축을 해버려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30%를 가지고 살거든요. 네. 예, 이런 것들도 굉장히 이상적이긴 하지만 그들은 왜 그렇게 하냐? 꿈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루하루 욜로처럼 살아가는 거, 물론 저를 반대하실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네. 욜로처럼 사는 것보다는 조금 더 자신의 이상을 위해서 지금 현재를 한번 투자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 부채를 줄이기 위한 소비 습관까지 알아봤고 다음에 좀 또 더 숙지를 해야 될 습관 같은 것들이 있을까요? 이제 관리를 좀 해야 돼요. 어떤 관리냐면 이제 신용 관리를 좀 해야 됩니다. 내 등급을 요즘에는 뭐 간단한 인터넷 뱅킹을 통해서도 그다음에 앱만 깔아도 내 신용 등급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어요. 맞아요. 나중에 정말 필요한 시기에 큰 돈을 빌릴 때 이 신용 등급이 발목을 잡게 되는 경우가 진짜요?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신용 등급에 대한 관리를 좀 철저히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신용 등급 평가에 이용되는 뭐 부채 수준도 좀 관리를 해야 되고요. 계속 그 현금 서비스 같은 걸 계속 쓰고 갚지 못하고 하루 이틀 뭐 연체가 된다. 네. 이런 정보들은 또 계속 누적되거든요. 네. 이런 것들 관리해야 되고요. 신용 관리만 제대로 하더라도 나중에 큰 대출 받으실 때 특히 결혼해서 어떤 정말 필요한 시기에 돈이 필요해서 대출을 받으실 때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 이왕이시면
은행 거래를 여러 개로 넓히지 마시고요. 주거래 은행을 하나 잡으세요. 그래서 그 주거래 은행에 입출금도 하시고 그다음에 급여 통장도 만드시고 적금 통장도 만드시고 그렇게 하면 그 은행에서 충분한 혜택을 또 줄 수 있는 제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사랑하지 마시고 한두 군데 정도만 은행을 사랑하셔서 얼른 찾아가셔서 그 은행과 주거래 거래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신용 등급은 몇 등급으로 딱 유지하는 게 좋아요? 최소 몇 등급? 최소 뭐 1, 2등급 하면 제일 좋죠. 아니 그렇긴 예, 한데요. 예. 그러니까 1, 2등급 말고 예. 뭐 사회 6등급 이하로 네. 떨어지면 좀 아. 위험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7등급이 넘어가면 굉장히 저신용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인생이 이제 연령에 따라서 부채는 생길 수밖에 없는 건데 저희가 앞서서 좋은 빚, 나쁜 빚 이런 거 얘기했었잖아요. 나쁜 빚 주로 얘기했으니까 네. 좋은 빚, 그러니까 네. 꼭 해야 되는 빚 이런 것도 어떤 건지 좀 설명해 그렇죠. 주세요. 예를 들어 이제 정말 이제 큰 꿈을 안고 이제 결혼을 하면서 네. 내가 이제 집을 장만하겠다. 네네. 뭐 이 집이 오를 건가 떨어질 건가에 대해서는 저는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의 보금자리이기 때문에 이 보금자리를 얻겠다. 아니면 전세 대출을 받겠다. 이렇게 해서 우리의 보금자리를 위해서 대출을 할 때 이런 것들은 뭐 굳이 그게 막 나쁜 빚이고 정말 쓰지 않아야 될 빚이기 때문에 빚내지 마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겠어요. 그래서 네. 우리의 보금자리를 위해서 하는 것들 그렇게 그런 것들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또 자기 개발을 위해서 학자금 대출을 받으시는 경우 있거든요. 그렇죠. 무조건 나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그 제도권에 있는 제도를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전 괜찮다고 봅니다. 그래서 네. 그런 것들도 잘 조절하셔가지고 부채 감각을 좀 키우시고 기술적으로 관리하셨으면 좋겠다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초년생은 사실 자동차 구입에 대해서 생각 많이 할 것 같은데 그렇죠. 이것도 그 빚을 내서 그 할부를 하는 네. 경우도 나쁘다고 볼 수는 없나요? 어떻게 나쁘다고 보세요? 볼 수는 없는데 많은 또 사람들이 현금으로 한 번에 사겠다라는 네. 의지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맞아요.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제 감가상각이라는 게 있잖아요. 맞아요. 그쵸. 네, 그런 것도 감안한다면 무이자까지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네. 할부금융을 활용하는 것도 전 좋은 방법 중에 오. 하나다. 대신에 자동차를 살 때 내 지금 상황에 맞는지에 대해서는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조금 더 과시하고 싶고 뭐 이렇다면 또 어려울 수 있겠죠. 예를 들어 승차감으로 차를 타야 되는데요. 네. 하차감으로 차를 타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릴 때 그 기분, 사람들이 날 바라보는 네. 거, 이런 것들은 과소비의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 과소비가 당연히 부채를 부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부채 관리 기술에 대해 마지막으로 짧게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뭐 일단 빚 줄이는 게 중요하고요. 없으면 더 좋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기 자본에 대한 비중은 계속 늘어날 거고요. 철저한 부채 관리 그리고 합리적인 소비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필요한 건 네. 남의 시선이 아닌 내 만족 그리고 내 인생을 위해서 지금부터 재무 설계를 하시되 남에게 보여지기 위해서 이렇게 자꾸 지출하다 보면 그 지출 때문에 빚이 생기게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좀 더 철저히 내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빚에 대해서 조금 더 냉철해지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